안녕하십니까, 원페이드입니다. 작년 4월에 테슬라가 오토노미데이 행사를 열었어요. 이 행사에서 테슬라는 현재 개발 중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날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 바로 로보택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앨런 머스크는 내년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100만 대가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내년 중반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로보택시는 기존의 우버와 리프트가 하고 있는 차량 공유 사업에다가 이 자율주행을 붙인 겁니다. 기존의 드라이버가 아닌 이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차량 공유 사업을 로보택시로 부르는 거죠. 현재 생산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하드웨어가 장착돼 있어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완료된다는 거죠. 그리고 2년 이내에는 운전대와 페달 모두 필요 없는 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잘 아는지 나는 이따금 시기를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201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3년이나 늦어진 거죠. 앨런 머스크가 약속한 시기보다 늦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약속은 지키는 편이에요. 우버, 리프트, 그리고 중국에서 디디 추싱이 차량 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더해서 이 로보택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들이 미래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높은 가치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차량 공유 업체들에게 가장 큰 비용인 운전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율주행을 테슬라는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전기차까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유류비 절감이 가능한 이 전기차까지 넣음으로써 이 차량 공유 시장 자체의 판도를 바꾸려는 계획을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2018년에 글로벌 주요 22개 자동차 업체의 매출액이 2,9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차 시장 규모는 2030년에 3,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공유차 침투율이 2030년에 10% 정도 된다 가정하더라도 이 시장이 무려 3,800조 원입니다. 글로벌 주요 22개 자동차 업체의 합산 매출액보다 이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버가 지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현대차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 중국 이동교통수단의 19%를 이 공유 차량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용자의 90%가 주 1회 이상 이용을 함으로써 중국 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하루 평균 운행률이 4에서 5%로 하루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24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정도밖에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차량 공유 업체의 운행률은 개인 차량보다 10배 정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 차량 공유가 전체 차량의 15%를 차지하게 되면 교통량의 70%를 소화하면서 신차 판매가 50%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 차량의 운행률이 높아지면서 차량 소유에 대한 필요성은 떨어지면서 주차 공간도 이전보다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운행률이 더 높아지겠죠. 기계가이기 때문에 24시간 운행도 가능한 거죠. 물론 충전이나 기름을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차량 공유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가장 피해를 받게 되는 게 이 택시 시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버가 진출하는 국가마다 택시 사업자들이 이 우버의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대중교통 침투, 그 다음이 차량 감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공유 업체의 등장으로 뉴욕의 택시 면허 가격이 2014년만 하더라도 100만 달러였는데 이게 80% 하락한 18년에는 18.6만 달러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버의 매출액과 리프트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우버를 이용하고 요금이 10,000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 10,000원 중에 80%는 드라이버 몫이에요. 나머지 20%가 실제 우버가 인식하게 되는 순 매출액인데 우버 비용의 대부분이 운전자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보다 이 운전자 비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만약 우버가 더 이상 운전자들, 드라이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드라이버 비용을 줄인다. 이 운전자 비용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실제 우버가 인식하는 수익으로 연결을 된다면 우버와 리프트는 엄청난 이익 증가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이 자율주행으로 대체되게 된다면 우버와 이 리프트의 영업이익이 껑충 뛸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소유 및 운행 비용의 대다수가 이 운전자 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운전자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자율주행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앱티브에서 레벨 4 자율주행 패키지 가격이 5,200불 수준입니다. 600만 원 정도면 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운전자를 고용하는 것 보다 이 자율주행 패키지를 사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지가 당연히 되겠죠. 이 가격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자율주행 부품으로 대체될 경우 분명히 이 차량 가격이 인상되긴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 탑재로 인한 가격 인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반면에 이 운전자 비용은 전부 빠지면서 이 전체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160만 킬로미터 주행 가능한 배터리 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 차량의 연간 운행거리가 16,000km 정도 돼요. 평균 차량 수명이 11년인데 이 전체 기간 동안 운행거리가 20만 km 정도 됩니다. 택시는 40만 km 이상인데 테슬라가 지금 100만 마일 운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 중이에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해서 유류비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100만 마일 운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차량 공유 업체 같은 경우 운행 거리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이 차량을 오래 장기간 사용하면 당연히 좋겠죠. 이러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겁니다. 장기간 운행이 가능하면 이 감가상각비가 낮아지게 되겠죠. 내용 연수가 길어지니까 연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감가상각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전기차의 마일당 유류비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내연기관차의 20% 수준이에요. 이렇게 유류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운영 비용 자체가 25% 저렴해집니다. 전기차가. 중국에서 차량 공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디디추싱 역시 이 유류비가 적게 들다 보니까 이 전기차 구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자율주행 전기차와 일반 자동차 소유 및 운행 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자율주행 전기차의 운행 비용이 일반 자동차 소유 운행 비용의 22%밖에 들지 않아요. 연간으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소유와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으로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유형 자율주행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연간 절감 비용이 3,800조 원 수준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선두 업체들이 있지만 자율주행 그리고 100만 마일 운행이 가능한 배터리로 불리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무기로 이 시장 자체를 씹어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로봇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오토노미데이에서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컴퓨터 칩을 공개를 했어요. 일명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0인데 앨런 머스크가 언급하기로는 세계 최고의 칩이다 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자화자찬해야겠죠. 19년 3월부터 모델 S와 X에 4월부터는 모델 3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풀셀프 드라이빙 칩도 지금 중간 개발 단계에 와 있고 3배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내년 정도면 이 차세대 풀셀프 드라이빙 칩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3.0은 가격이 7,000불입니다. 앱티브에서 제시한 5,200불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성능이 좋겠죠. 테슬라가 우버나 리프트처럼 이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떠한 고객들도 그들의 차량을 여기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공유 앱에 자신의 차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자고 있는 시간에도 차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죠. 테슬라는 원래 기존의 리스 판매 모델에 대해 3년이 지난 후 구매자가 인수하는 옵션이 있었는데 이를 없앴어요. 회사에 반납하는 옵션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반납되는 차량을 택시 모델로 개조해서 이 로봇택시로 투입할 계획인 거죠. 반납되는 차량들을 이렇게 운전대가 없는 차로 만들어서 로봇택시로
투입할 계획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로보택시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차량 가격은 38,000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내구성은 100만 마일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만 연간으로 들어가는 차량 운행 비용이 얼마냐? 2,400조 원으로 미국 시장에만 2억 5천만 대의 차량이 있는데 대당 13,500마일을 운행한다고 가정을 했고 마일당 0.62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 비용이 연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마일당 0.62불인데 차량 공유 업체들 같은 경우 마일당 2불에서 3불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는 자율주행이고 전기차이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고 추정을 해놨어요. 0.18불로 개인이 소유하는 차량보다 약 4분의 1 정도 가격이면 이 로보택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로보택시 한 대당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얼마냐? 3만 불 정도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1마일당 매출이 0.65불이고 1마일당 비용이 0.18불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연간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42,300불로 해놨습니다. 이 중에 테슬라가 중개 수수료를 25%에서 30% 정도 가져가는 비용을 제외를 하면 차량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3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로보택시 운행 2년이면 차량 구매 가격을 뽑고도 남는다는 거죠. 실제 테슬라가 이 차량 공유 사업 로보택시 운행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얼마냐? 25%에서 30%의 수수료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100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105억 불 정도의 매출액이 추가가 됩니다. 2019년에 테슬라 전체 매출액이 27조 원 정도였는데 이 로보택시 운행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만 1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추가가 되는 거죠. 만약 로보택시 운행을 1,000만 대로 늘린다. 그러면 1,050억 불이 되면서 10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납되는 차량을 택시 모델로 개조한 후에 로보택시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운행 매출액도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전체 매출액이 테슬라 매출액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1,000만 대를 운행해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이 4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이 아주 순항을 해야 되겠죠. 2020년에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에 대한 기술 랭킹을 발표를 했어요. 역시 1등은 구글의 웨이모였고 2등은 포드고 3등은 GM의 크루즈인데 현대차 역시 6등으로 이 랭킹이 10단계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업체들은 시험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들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테슬라는 시험 주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느냐? 판매된 차량으로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고객의 주행 정보가 자사의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계약서에 기재해놨어요. 테슬라를 구매한 사람들은 단순히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테슬라를 구매한 사람들의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기반으로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 이 업체 1위이긴 하지만 구글은 자사의 차량으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몇백 대 수준의 차량으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판매된 몇십만 대 차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주행 데이터 수집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기하급수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는 게 2035년이 돼야 19%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15년이나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GM 크루즈 역시 원래 작년에 로보택시 상용화를 예고했었는데 이를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업계 1위인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또한 완전 자율주행의 조기 실현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우버 그리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확산되고 있어요. 선두 개발 업체들이 단기간 내에
이 자율주행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사고로 인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지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보택시를 오래 상용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